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마지막 날 사법 3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과정이 또 험난했어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소위 민생 법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나선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본회의장을 비우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또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권을 마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네. 사법개혁 3법은 이제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법들이었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도 또 당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 제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막판에 조금 수정하고 의총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임위 통과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이렇게 좀 또 수정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있기는 하는데 그 모습들이 과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는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좀 안정적으로 수기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 통과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권리 구제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3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김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 문제로 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정말 무기력하게 저는 이거는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을 받쳐주는 어떤 그 세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개의 기둥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건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 얘기고 법치 파괴 3법입니다. 법치 파괴 3법.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치트키를 아직까지 쥐고 그걸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먹혀요. 먹히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런 거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훗날 이재명 정권의 이 법치 파괴 그 흑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고요. 이 세계적인 그 사례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3법 다 얘기하려면 1시간도 더 들 텐데 그 재판소원제를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독일, 스페인, 대만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소원을 허용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재가 다루는 사건의 80%가 재판소원이고요. 스페인은 95%, 대만도 9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재판소원, 재판이 잘못됐다고 소원 내고 그게 인용되는 그 확률 있잖아요. 독일이 1%에서 2%, 스페인 0.5% 미만, 대만도 스페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시행이 되면요. 엄청난 이제 헌법재판소도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사심제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 날림 입법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재판소원 헌재에 가갖고 인용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만약 헌재에서 그게 인용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날림으로 입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장 7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이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같은 문제는 본안 판결도 하기 전에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그냥 뭐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 70% 된다고 하니까 네.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리구제하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인 것이냐. 다만 대법관 증언을 함에 있어서 대법관 충원의 어떤 다양성을 조금 보완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재판소원 문제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이건 또 다른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법부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심제니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요건도 상당히 강화해서 또 30일 내에 반드시 재판소원 해야 된다라거나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판소원 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앞서서 걱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건수가 많아질 거다 이거보다는 위헌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위헌에 대해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근데 그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요. 이게 예. 이제 베네수엘라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거를 미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 네.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뉴딜 입법이 그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자꾸만 위헌 판정을 판결을 받으니까 이 1937년인가 이제 70세 이상 대법관 미국 대법관은 자기가 은퇴하거나 뭐 종신형 아니에요. 자기가 네네. 은퇴하면은 네. 그냥 거기서 바꾸는데 70세 이상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명 더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37년 그거를 했을 당시에 6명을 더 9명 플러스 6명 6명을 본인이 더 임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자기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부터 자기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다 반대해갖고 좌절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미국 영어로 이게 대법관 증언 코트 그 뭐라고 하는 패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좁은 것을 막 쑤셔놓고 우겨놓고 뭐 그런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겠다는 건요. 근데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지금 민주당이 이게 무리하게 추진한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글쎄요, 재판소 문제는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그 법치 사법 시스템을 다 흔들어 놓겠다는 거니까요. 네. 예. 좀 과도한 억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판소원 문제나 또는 대법관 증언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또 헌재에서도 재판소원은 그 헌재 창립 초기부터도 또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법 왜곡죄만 최근에 등장한 문제인데 예. 거기에는 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나 여러 가지 그 사법부의 어떤 국민으로부터 받는 불신 그런 것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 대법관 증언 문제는 아니 대법원에서도 그럼 뭐 3명은 되고 12명은 안 됩니까? 3명이 되는 근거는 뭡니까? 3명까지는 증언할 수 있다라고 또 그 대법원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 숫자가 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인 것인데 네. 저는 한 명이 감당하는 4천 건, 5천 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모든 것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나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지 국민의힘의 논리는 과연 그거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그 의원 모임이 최대 그 뭐
거의 100명 정도 넘지 않았어요? 뭐 네. 거의 이제 숫자가 그거 많이 아니에요? 줄었죠. 그거 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 난리 법석입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건들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규현 그 홍보수석 이야기대로 언론인 부분들도 많이 걸려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법 대통령 선거. 문제만 가지고 공소 취소 네.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죠. 그것만 하긴 좀 그 명구스러우니까 다른 건도 좀 그 끼워 넣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 솔직히, 3법에 솔직히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예,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여전히 사실 굉장히 커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1시간 갖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토론할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왕에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후속 대책이나 제도 보완 여기에 네.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과된 것 중에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현안이었는데 통과는 됐는데 네. 논란이 됐던 조항이 이제 투 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더란 벌칙 조항 이걸 삭제를 했거든요. 네. 삭제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그 사무처에서도 이거는 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 저는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예, 예. 두 가지 부분의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연령 18세로 네. 똑같이 낮추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2국민 투표권이 12년 전에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이제서야 뒤늦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개정을 하는 건데 네네. 그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는 게 맞다. 이 부분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처벌하고 이 부분은 본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또 사무처에서도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이외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뭐 삭제한 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조항 문제를 계속 삼으셨잖아요. 예, 근데 네. 뭐 이제 부정선거론에 네. 놓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갈라져요. 네, 믿는 네, 사람과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근데 예. 저는 그 뭐 전한길류 뭐 그다음에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을 좀먹는 곰팡이 같은 거다. 근데 그걸 퇴치를 해야 돼요. 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넣었다 뺀 이런 방식으로는 퇴치하는 건 안 맞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이 이제 지역통합법인데요. 주말 내내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 관련해서 여야가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론까지 이제 일단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오늘 또는 내일까지라도 열자는 상황인데 송은석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 잘해서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신 의원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광주 전남만 하겠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은 그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뭐 같이 못 한다. 네. 근데 내부 정리가 됐거든요. 일부 반대 경북 한 의원 5명 정도 경북 북부 네. 거기만 좀 반대했을 뿐이지 대구 전원과 경북의 대다수 의원들이 좋다 했는데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 그러면 필리버스터 풀어라. 그래갖고 그것까지 풀었잖아요. 중단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는 또 뭐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내에 이견이 남아있다. 아니 네, 뭐. 그러면 이견 있는 법안은 통과 못 시킨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 소수가 이견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그렇게 매번 야당 의견 무시하고 그냥 다 자기들 그냥 통과시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솔직해져야 되는데 뭐냐면요. 네. 선거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은 네. 대전 충남하고 다릅니다. 대전 충남 통합되면 강원식 비서실장 꽂아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은 따로따로 할 때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내보내면 이건 승산이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이 통합될 경우에는 김부겸으로도 힘들어진다. 이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그냥 다 꼬투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구 경북을 통합 안 하고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를 출마시키면 승산이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통합을 안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아니 대구에 그게 있는 지금 분들도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적 판단이 그렇다면 아 저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대구와 지금 경북의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대구에만 같더라고요. 해도 한 보도에 따르면. 7명 뭐 네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처음에 이 대구 경북 통합은 할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국민의힘에서 이 각각의 후보들이 이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해 가지고 이게 뭔가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를테면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는 게 본인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있는 거죠. 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누가 반대를 한 것이냐, 일을 이렇게 만드냐라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찌 민주당 탓이 된다는 나중에 다 얘기인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거는 내부가. 그러니까 그때 정리가 됐으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같이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하고 필리버스터 중단할 테니까 법사위에 열어주세요. 이런 지금 소위 구차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분히 선거공학적인 판단을 했었던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2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대전 충남까지를 한꺼번에 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네. 또 이런 또 판단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대전 충남도 거기 각각의 자치단체장들이 과거에 1년 전부터도 통합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통합합시다라고 하니까 또 완전히 또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다 뭔가 좀 그 단일화된 어떤 통합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행정구역 통합의 그런 부분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민주당이 지켜볼 어떻게. 때 네. 정태표가 정치는 가능성의 산물이다,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두 개라는 게 뭐 말씀하세요? 대구 경북 특별법하고 충남 대전, 대전 충남. 특별법을 네. 합쳐서 그러니까 각각을 이제 같이 충남 대전은 네.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네네. 그다음에 도의회 네.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대전 충남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가 그렇고 근데 예. 대구 경북은 달라요. 네. 예. 근데 대구 경북은 거의 다 교통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왜 대구 경북만 하냐. 대전 충남도 같이 해야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대전 충남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대구 경북 이걸 진도를 못 나가게 만드는 그 카드로 대전 충남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새 네. 덩어리에 지역에. 네, 네. 아니, 통합이 광주 전남이 이미 통과가 아니, 됐잖아요.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애초에 그러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한꺼번에 출범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돼버렸으니 말해놓고 뒤집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그러면 우리가 뭐 받을 걸 모르고 그냥 한번 외쳐본 것인가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 딜을 해서 그냥 다 같이 출범하면 좋겠다. 그게 일환이고요. 제 생각은. 네.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 하면 민주당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대구 경북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법사에 열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9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이런 흐름들이 해당 지역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GRDP가 대한민국 꼴찌 하긴 10몇 년 동안이니까 계속 꼴찌예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는 위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저희 당의 이제 주력 부대가 TK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해 타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뭐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거의 그 교통 정리가 끝난 상태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뭐 명분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그 대구 경북 안 해주게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속내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선거 때 미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좀 고민될 거예요 민주당이. 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체장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 좀 이게 같이 고려 요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면 이제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 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도 지금 통합해야 된다 목소리 네.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도 장동희 대표 만나서 대전 충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전 충남의 단체장들이 우리 통합할 겁니다라고 맨 먼저 기치를 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자고 하니까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방향을 트는 이런 상황들을 도대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지 네. 굉장히 난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 따져가지고 선거 유불리 따져서 뭐 매향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네. 과도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좀 정치가 어떤 목표한 바를 좀 일관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집권당이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서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질문을 다른 주제로 옮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이제 매물로 내놨고 거래가 지금 성사가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출연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또 이제 직접 얘기도 예, 하시고 네.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네. 이제 그때 사실 시장에 주는 시그널, 국민들에게 줬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내놨는데 비판과 저항이 있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일관되게 좀 지속이 안 되고 정책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코스피 5천 조기 달성은 물론이고 지금 7천 8천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뭐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떤 투기성 또 실거주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 다만 본인이 어떤 세금이든 본인이 그 국민으로서 어떤 감당해야 될 책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해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이 그 시장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일관되고 또 반드시 이 부동산은 안정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이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아니 본인은 그 비싼 분당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1주택 가진 사람들도 규제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파세요라고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제1야당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파니 안 파니. 이 부분에 매몰돼서 그 지금 장동희 대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거 그 설 연휴 내내 SNS로 공방하고 어머니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는 비판을 늘어놓으니까 어머니 팔지 말고 집을 파세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딴소리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참 헛웃음만 나와요. 제가 이 뭐
주택 매도 공방 보면은 근데 예. 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는요. 팔 수밖에 없는 그 부동산입니다. 퇴임 이후에 거주가 거기서 가능하겠어요? 그 아파트 구조상 경호동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뭐 본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금 그 네. 가격 낮은 데에 조금 여유 있게 짓고 경호동도 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퇴임 후에 살 집도 아니고 팔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1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집 팔면 나도 판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게임을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럼 장 대표가 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단히 잘못 꼈죠. 네. 이게 그동안에도 부동산이 워낙 우리 국민의 관심사라서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화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제 파냐 안 파냐를 갖고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약간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팔까? 팔고 나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서 조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이나 비거주란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둬라.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요. 저는 이게 지금 강남 집값이 좀 안정됐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이 될 것인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뭐 대통령의 그런 말씀도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말만이 또 옳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뭐 5극 3특 수도권 뭐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좀 행정 통합도 하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행정 통합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네. 그 자치권을 그 대폭 이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권한을 네. 권한 이양. 네네. 그게 이제 지방 분권의 핵심인데.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가 주마다 다 달라요.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렇게 지금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수도권 주택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것만 너무 포커스 맞춰서 하지 말고 예. 그 행정통합 지방 분권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끼워서 넣어서 하는 게 그 행정통합의 그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른 주제로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2부 김유정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가장 또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 대구였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랑 비교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 의원님? 뭐 차이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네.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굳이 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갔었어요. 예. 가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서문시장 일정 끝내고 이제 서울로 귀경을 했는데 저는 좀 남아서 그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장시간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예. 종합하자면 예. 대구 민심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역동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과거에 막대기만 꼽아도 국민의힘 이 당선되는 거 그거는 이미 무너졌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막대기만 꼽아도 보수당 이거는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하면 참 그 씁쓸한데 본인이 수십 년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금도 책임 당원으로 당비를 내고 있는데 예. 요번에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후보 전 총리가 나오면 자기는 거기 찍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래도 국민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폭삭 망해버려야 그다음에 새싹이 좀 제대로 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읍참 마속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그런 얘기하신 것 같네요. 차원에서라도 네. 그 국민의힘에 네. 뭐 니들이 뭐 평상시 좀 못하더라도 선거 때 와보면 우리가 뭐 그래도 다 찍어주니까 대구가 뭐 그런 곳인 줄 아냐. 네. 요번에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이런 분 요번에는 그냥 투표 포기하겠다. 뭐 굉장히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대구 경북이라는 게 이 보수색이 워낙 강해서 다른 다양성이 좀 부족한 도시 아니냐. 네. 정치적 다양성이 좀 부족한 도시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예. 뭐 반대로 광주도 그 정반대 뭐 현상이지만 근데 대구의 그 정치적 다양성이 확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네. 그거 하나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에도 보면 지금 대구 경북이었는지 대구만이었는지 제가 좀 그건 불분명합니다만 동률이다. 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유의미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그 조사만이 아니고 네. 그 직전에 어떤 다른 조사에서도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지지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말하는 뉴 이재명 네. 현상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새롭게 어떤 중도층 보수층을 견인하는 어떤 대통령의 행보가 또 당의 지지율까지도 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대구 뭐를 일컬어서 보수의 심장 이런 얘기하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공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도 최근에 최고위 회의를 또 대구에서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수의 심장, 보수의 자존심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지금 윤회계인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저는 대구의 시민들이 자존심이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힘 안 되겠다라는 그런 회초리 혹은 몽둥이 이런 걸 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지켜보겠다라는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명시킬 사람 제명시키고 다 내보낸 다음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어차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네. 똘똘 뭉치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유튜버들의 어떤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그런 모습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네. 반대로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 모습과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또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또 거의 유일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분들이 뭐 또 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분위기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모습 보면서도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계속 거론하게 됩니다. 이 대구 경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뭐 통합이 됐든 아니든 간에요. 대구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본인 들리는 말은 본인은 그냥 양평에서 지내시면서 고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선거는 움직이는 거죠. 정치도 생물인 거고. 네.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확률은 반반 정도 되는 것 확률은 같습니다. 반반 네. 정도다.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지금 아직 그 재보궐선거가 확실한 게 한 4곳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유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결정이 되는 한 4월 말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구 간 거를 자꾸만 뭐 그 출마하고 싶은 데 가서 미리 뭐 사전 작업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시선이 있는데 네네. 아니 대구에서 보궐선거 발생할지 않을지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는 이제 부산을 갑니다. 예, 예. 그럼 대구 부산이고 또 부산 뭐 간보러 가느냐.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도 뭐 충청도 가고 호남도 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 함께 보수 재건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순회하는 일정을 보수의 심장인 보수 재건을 제일 먼저 가서 외쳐야 될 곳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다 해서 간 것인데 네네.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오피니언 리더 분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대구 정치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종의 매기 효과 같은 거예요. 기존의 네. 그 TK 정치인들이 이 보신주의 또 자기 뭐 이속이나 챙기는 그래서 뭐 지역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제 그 대구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도 배출하고 뭐 하면서 이 정권을 만들어 온 그 핵심 지역이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상당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대구를 다시 이렇게 좀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하면은 상당한 저 파급력이 있지 않겠는가. 일종의 제가 들으면서 뭐 매기 효과 같은 거를 바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여론이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방문하는 목적이 뭐냐, 일성이 뭐였냐면 네. 윤호개인이 맞는지 네. 절연하는 게 맞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다, 민심을. 네.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절연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구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쪽으로 기울기가 한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의 심장에서 그렇게 여론이 그렇다라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다, 여전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그런데 별로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적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건 제가 대구 사람도 아니고 뭐 며칠 잠깐 갔다 온 거 뭐 대구 민심이 이렇다 제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무리라고 봐서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아까 역동적 변화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예, 예. 그것만큼 분명하다. 근데 이 변화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네. 이제 윤석열 노선과는 좀 끊고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큰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